우리나라 주요 금융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손실을 1조 넘게 봤다고요? 예. 우리나라 금융그룹들 그러니까 뭐 KB, 신한, 하나, 우리, NH 이런 곳들이 해외 부동산에 투자해 준 금액이 대출한 돈 말고도 한 10조 원이 넘는데 이 투자 평가 금액이 현재 원금보다 1조 1천억 원 넘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우리나라 금융계열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했다라고 하면 뭐 수익증권 같은 형태로 투자를 했을 맞습니다.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런 수익증권의 가치가 평가가 절하된 것은 아니면 문제가 생긴 것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위기 이거와 관련이 있습니까? 그렇습니다. 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해외 부동산 투자를 집중한 데가 미국입니다. 지역적으로 봤을 때도 60% 가까이가 미국이었고 그 다음이 유럽으로 한 20% 조금 넘는데 그런데 미국에서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위기가 불거지면서 그 우리나라에도 불똥이 뛰기 시작한 겁니다. 네, 신 기자님은 얼마 전까지 뉴욕에 특파원으로 갔다 오셨잖아요. 예. 그때 저한테도 그 당시 얘기 몇 개 해주셨을 때 제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만 미국 집값이 너무 비싸요. 아, 그리고 환율까지 안 좋아서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. 앓는 소리를 좀 했네요. 네, 네. 그때 저한테 그런 얘기 해주셨잖아요. 네. 그렇다면 이번 미국의 부동산 위기는 결국 지금 미국의 집값을 떨어뜨리고 있나요? 이게 그렇진 않아요. 일단 이게 두 가지가 좀 다른데 일단 제가 그때 뭐 과장한 건 아니었고 미국의 집값이 많이 뛰었다 이거는 맞습니다. 지금도 뛰고 있어요. 실제로 미국 소비자 물가 봐도 그렇고 뭐 제가 살던 곳 얘기 잠깐 드리면 원룸빵이었는데 맨해튼도 아니었는데 월세만 2천 몇백 달러 하던 데가 1년 사이에 뭐 700달러씩 월세가 뛰고 그랬거든요. 그 팬데믹 이후에 재택근무 늘어나면서 미국에서도 이 멀티패밀리라고 불리는 아파트 뭐 이런 주거용 부동산 부문은 인기가 더 늘어나면서 집값 자체는 뛰고 있습니다. 뛰고 있는데 문제는 상업용 부동산 가운데 업무용 부동산, 우리가 오피스 빌딩이라고 부르는 그 부동산입니다. 여기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투자를 집중을 했고요. 이 오피스 빌딩의 가치가 급락을 했는데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거죠. 실제로 미국에서는 가치가 급락한 오피스 빌딩을 지금 좀 괜찮은 주거용 부동산으로 바꾸려는 움직임들도 일어나고 있습니다. 그 정도까지군요. 네. 그렇다면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은 왜 하필 미국 업무용 부동산에 뭐 집중 투자를 한 겁니까? 일단은 상대적으로 적당히 큰 자본이 들어가는 이 오피스 빌딩 정도 되어야 그러니까 뭐 건물 한 채가 되도록 좀 큰 거가 되어야 우리나라 대체 투자 담당분들 눈에 좀 띄었을 거고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로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 금융사가 미국 가서 다세대 주택 산다라고 했었을 때는 뭐 눈에 띌 게 아니지만 그렇죠. 거기에 있는 큰 뭐 테헤란로에 있는 큰 빌딩 산다 그러면 그건 좀 투자할 만하니. 맞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 우리 돈 몇백억 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좀 필요한 규모가 되어야 서로 영업이 가능했을 것이고 그렇겠죠. 대체 투자 입장에서도 그리고 미국의 업무용 부동산이 그 평가에 따라서 급이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뭐 어떤 것들 두고 A급이다 B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. 업무용 부동산 오피스 빌딩도 미국에선 그렇게 나뉩니다. 클래스 A, 클래스 B, 클래스 C 뭐 이런 식으로 나뉘는데 우리 금융사들의 투자가 대체로 현지에서 클래스 A보다는 클래스 B에 해당하는 경우들이 많았었습니다. 업무용 부동산은 급으로 나누는 기준이 미국엔 따로 있나 보죠? 아주 정확하게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현지 업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A급 부동산이라는 거는 결국 크기나 위치나 또 부동산에 월세 계약한 그 기업들이 얼마나 좋은 기업이냐 그래서 길게 계약하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없는 곳들만 A급이라고 하거든요. 예. 웬만해서 문제가 잘 안 생기는 A급 부동산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도 외국인이 투자 가능한 매물로 잘 소개가 안 되거나 아예 뭐 연기금 정도 되는 국민연금 정도 되는 큰 기관 정도만 대상으로 합니다. 예. 취재를 해보니까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도 좋은 매물만 독점해서 따로 거래하는 카르텔도 있었거든요. 동부는 뭐 유대계가 세고 서부는 오래 시간 그쪽에 가문이랑 같이 일하는 그런 데들이 따로 이제 있고 뭐 그러는데 예. 일단 우리나라 금융사들 보면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알지는 못하고 예. 또 알더라도 뚫기도 힘들었었습니다. 뚫기가 힘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금융사들이 투자할 수 있는 매물들이 대체로 클래스 B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들이 좀 있었습니다. 이런 데들은 겉으로 볼 때는 A급이랑 다르지가 않을 수도 있는데 예. 평상시에는 몰라도 위기가 올 때 좀 취약한 구조들이 노출이 되고 A급 부동산에 비해서 이 위기가 왔을 때 가치가 좀 급격하게 떨어지는 구조가 있습니다. 최근 우리 금융사가 해외 투자에서 손실을 본 건 쉽게 얘기해서 B급 부동산 투자를 많이 했다. 그 얘기시네요. 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.
지난해 말 기준이었습니다.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의 공실률이 18.6%가 됐거든요. 이 18.6%의 공실률이라는 거는 빌딩 한 채의 빈 곳이 얼마 정도 되느냐 뭐 요 뜻이겠죠. 그런데 공실률 18%라는 거는 이 건물을 봤을 때 비어 있는 곳이 전체 산 18% 정도가 있고 또 바로 옆 건물도 사이좋게 뭐 1층, 2층 뭐 약간 비어 있고 이런 개념이 좀 아니에요. 예. 실제 세계에서의 18.6%라는 공실률은 사실 이렇게 나옵니다. A급 빌딩 5채가 있고 바로 옆에 B급 빌딩 5개가 있다고 칠게요. 10채의 건물이 있다고 하면 예. 18% 정도의 공실률이라고 하면 실제로는 이렇게 될 겁니다. A급 오피스에는 공실이 전혀 없고 B급 오피스 5곳 가운데서도 2곳은 거의 텅텅 비는. 아. B급이라고 하면 위치가 안 좋고 이런 게 또 아니에요. 예. 맨해튼의 노른자위 땅으로 평가받는 뭐 브라이언트 공원 옆에서도 B급 건물들이 많습니다. 예. 이게 임대 계약이 뭐 장기가 아니라고 하면 B급으로 평가받고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뭐 임대 계약이 짧아도 여기는 목이 좋으니까 금방 뭐 새로운 세입자, 새로운 기업 평가 뭐 하고 찾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제가 어려워지면은 비싼 월세를 내고 좋은 자리에서 사무실을 낼 기업 가게들 점점 줄어들게 되죠. 그래서 세입자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악순환이에요. 상권이 약해지고 건물주들은 세입자 월세로 이 건물 올린 비용을 감당해야 되니까 쉽게 월세는 또 못 내립니다. 네. 그런데 부동산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는 떨어질 생각 없고 이게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정확하게는 B급 이하 부동산에 더 크게 덮친 파도입니다. 이 미국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나라 얘기인 것 같은 묘한 기분이 들지만 그런 구조가 사실 있습니다. 네. 미국발 상업용 부동산 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 그 금융사들이 투자한 그 특히 그 매물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손실을 보고 있다, 투자 손실을 보고 있다라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결국은 이게 그래도 미담으로 끝날지 잠시 그런 어떤 위기인지 아니면 더 악화되는지 이게 더 걱정될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아주 크게부터 보면은 이게 2008년에 리만 브라더스 때와 같은 연쇄적인 시스템 위기로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. 제한적이다라는 시각들이 아직은 있습니다. 그런데 아까 제가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실률 수치 말씀드렸죠. 예. 18%좀 넘어간다고. 이 정도만 돼도 이게 미국 역사를 되짚어 보면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거든요. 예. 공실률이. 근데 올해는 이거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CBR이라고 부동산 종합 서비스 기업이 있는데 예. 여기가 보고서를 하나 냈습니다. 올해에는 공실률이 20% 가까이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어요. 이 말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악순환 구조, 뭐 경기 안 좋아지니까 월세는 뭐 막 이런 구조가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사가 더 어이구 이런 안 좋은 빌딩들이 또 있었네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안 나올 가능성보다 조금 더 높다는 뜻이겠고요. 네. 이 상황은 결국 미국의 기준금리가 좀 내려가고 내려간 이후에 시간 좀 지나야 잠잠해질 겁니다. 그래서 종합하면은 이게 올해 상반기까지는 해외 부동산에서는 우리나라 금융사들도 겪을 위기의 시간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렇군요. 뭐 물론 금리가 좀 낮아져서 잠잠해지면 다행인데 요즘 오피스 빌딩의 공실률 중에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재택근무 활성화니까 맞습니다. 자칫 잘못하면 더 길어질까 봐 걱정도 됩니다. 알겠습니다.